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언박싱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WS 언박싱 온라인 세미나는 최근에 서울 이전에 출시된 신규 서비스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레이크 포메이션을 통한 손쉬운 데이터 레이크 구성 및 관리라는 제목으로 AWS 레이크 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 에반젤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고요. 여러분들 강연 중에 질문하시고 싶으시면 퀘스천이라고 하는 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세션 중에 또는 세션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목차를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먼저 데이터 레이크라는 부분의 개념과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AWS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AWS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 구축할 때 어떤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 레이크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소개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레이크 포메이션 데모와 활용 방법을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데이터들을 각자의 사일로, 그러니까 각자 팀들이 각자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각각의 팀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한 군데 모아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팀이 갖고 있는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와 상관없이 간에 어떤 형태의 규모에서도 저장 및 분석이 가능한 단일 저장소를 갖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단일 저장소를 갖는 것이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어, 데이터 용량의 제한도 있고 각 팀 간의 어떤 비용, 그러니까 예산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 레이크가 이 클라우드 시대에 오면서 부각이 되고, 이제 한 곳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것을 이제 활용하고 하는 것을 어, 많이 이제 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를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하면은 먼저 데이터 저장소가 한 곳에 모든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형식도 뭐 정령, 반정령, 비정령, 뭐 원시 데이터 이런 다양한 로그까지 해서 다 한꺼번에 한 곳에다가 담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요. 또 데이터 포맷도 읽기 쉬운 뭐 스키마, 뭐 제이슨 기반의 스키마 또는 저비용 스토리지를 위한 어떤 파킷 형식의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데이터 처리 아키텍처도 이제 수집부터, 데이터 수집부터 해서 소비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서 이 데이터 이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래서 스토리지하고 컴퓨팅이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데이터들을 각각의 팀들이 하다가 한 곳에 모아 놓는다고 하면 그 데이터들의 어떤 보안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데이터 암호화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접근한 사람들이 어떤 뭐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아주 세밀하게 그 접근 제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데이터 사일로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각 팀들이 뭐 ERP나 CRM 데이터들을 운영하는 뭐 MIS 팀들이 운영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는 뭐 웹 기반 팀 데이터나 뭐 소셜 미디어 데이터들은 뭐 웹 서비스 팀이 데이터를 운영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 사일로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데이터 레이크와 DW 기반의 데이터들을 서로 통합을 해서 뭐 DW 커리를 던진다든지 빅데이터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각적인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이것을 이제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도구로 분석하는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기계학습, 인공지능의 분석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들을 한 군데 모아서 그것들을 카탈로그하고 그거를 이제 인덱싱을 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WS 기반으로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를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AWS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데이터 레이크를 빨리 만들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굉장히 높은 장점 중에 하나가 보안이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접근 제어를 한다거나 그거를 암호화를 한다거나 그거를 뭐 격리된 네트워크로
묶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AWS가 제공해 주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있어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분석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 확장성,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구축, 그리고 꼭 사용한 만큼만 뭐 돈을 내는 거, 분석한 만큼만 돈을 내는 거, 이런 어떤 비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요구에 따라서 AWS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분석 선택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를 위해서 아마존 RDS나 오로라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키밸류 DB, 다이나모 DB죠. 그리고 문서 DB, 다큐멘트 DB, 그리고 인메모리 DB, 뭐 레디스나 memcachd를 위한 엘리스틱 캐시, 그리고 그래프 DB, 넵튠이라고 하는 그래프 DB가 있고요. 또 시계열 DB, 시계열 DB가 타임스트림이라고 하는 시계열 DB가 있고요. 그리고 원장 DB, 모든 변경에 대한 뭐 불변 기록들을 저장하는 QLDB,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레이크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S3라고 하는 무제한 데이터 저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서버리스 커리 S3 데이터들을 커리를 서버리스로 할 수 있는 아테나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싱을 관리형으로 제공해주는 아마존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 하둡 기반의 데이터를 완전하게 운영을 하고 스팍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EMR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아마존 엘리스서치 서비스 같은 ELK 스택 기반의 분석 서비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있고,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키네시스, 뭐 키네시스 스트림, 키네시스 파이오스,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 이런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있고요. 또 BI를 통해서 시각화해서 데이터를 커리를 던질 수 있는 아마존 킥사이트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서비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필요할 때마다 골라서 여러분들의 그 분석이나 데이터 저장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AWS가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들을 데이터 레이크에서 같이 질의하고 또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AWS 기반 데이터 레이크의 아키텍처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러한 데이터 소스부터 해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카탈로그, 저장, 그리고 처리, 그리고 소비, 뭐 질의를 던진다든가 분석한다든가 하는 부분까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 서비스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데이터 소스는 뭐 기존의 ERP나 웹로그, 뭐 소셜미디어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이제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이제 물리적 기기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가져온다거나, 키네시스 같은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가지고 온다거나, 또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매니지드 카프카 카프카 서비스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매니지 카프카 서비스를 통해서 가져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수집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카탈로그로 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글루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거는 ETL, 그러니까 데이터를 클린징하고 데이터를 카탈로그화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레이크를 위한 아마존 S3 스토리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처리하는 방법들은 아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마존 아테나 같은 서버리스 기반의 애드옥 커리를 던진다거나, S3에 있는 로그 파일들을, 또는 아마존 EMR 같이 하둡이나 스팍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한다거나, 그리고 DW 같은 레드시프트, 그리고 검색 서비스, 일렉스서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분석이나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집을 분석 처리된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뭐 주피터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킥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태블로나 러커 같은 BI 툴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런 가정들을 운용하는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서비스들을 이제 한 방에 이렇게 데이터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그래도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해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객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3M이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패스트 리테일, 그다음에 뭐 리프트, 뭐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 다 이제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 기반으로 저희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레이크 운영할 때 고객들의 가장 애로점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모델 훈련 데이터 저작 또는 데이터 클렌징 변환, 지금 보시면 이제 주황색이 대부분인데, 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작업에 80% 이상의 노력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한 클린징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레이크 포메이션을 만들었는데요. 그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 작업하는 방법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왜 데이터 레이크 포메이션이 필요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RDS, 그러니까 RDB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제 강갱 DB에 RDB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그 RDB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 레이크니까 S3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S3에 저장할 버킷을 이제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버킷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버킷 팔리시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또 이제 버킷 팔리시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 사용자별로. 그런 다음에 데이터 클린징을 이제 데이터를 ETL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글루에서 그 RDS에 있는 테이블하고 스키마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하고 스키마 매핑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S3에다가 이렇게 덤프를 뜨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칼럼에 맞춰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스키마 매핑을 하고, 그리고 이제 ETL 작업을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RDS에서 데이터가 생성되고 나면은 이제 이 ETL 작업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클린징을 해서 S3에 저장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계속 이제 이 인크리멘탈하게 작업이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하는 그 뭐 카탈로그나 DB나 테이블에 처리할 수 있는 조건 제어 같은 거, 또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작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글루에 또 처리를 또 세팅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개별 분석 서비스에서 이 데이터를 사용할지 말지를 할 때도 또 조건 제어를 해줘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 소스를 선택해서 저장소 연결 보안 조건 제어하고, 또 스키마 연결해가지고 ETL 작업 스크립트 만들고, ETL 작업해가지고 최종 사용자 서비스를 위한 조건 제어 구성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사용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이런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한 근원 변경이나 이런 걸 하려면 또 이제 간단하게 그냥 계속 콘솔에 작업할 수는 없으니까 또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조금 장점이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AWS 레이크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가 런칭을 했고요. 이 AWS 레이크 포메이션은 2018년도 그 리인벤트 때 12월 달에 출시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 9월 달에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작년 9월에. 그리고 작년 11월 말쯤에 이제 서울 리전에 출시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한다고 하면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 S3나 RDB나 NoSQLDB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온 소스를 ETL 작업과 데이터 카탈로그 작업, 보안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손쉽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이제 아테나나 레드시프트나 EMR 같은 데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데이터를 이동, 저장, 카탈로그로 만들 수 있고, 또 보안 관련한 문제들 해결하고, 또 데이터 인사이트 수집 관리하는 부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크 포메이션 그래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레이크 포메이션 콘솔에 들어오시면은 뭐 서울 리전에 지금 출시된 것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뭐 데이터 수집부터 해서 분석하는데 아주 간단한 거, 그리고 S3, 글루, 뭐 아테나 이런 서비스가 중간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먼저는 이제 S3 로테이션을 하고 DB를 만들고 운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퍼미션에 대한 어떤 세팅도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요. 네. 데이터 먼저 이제 그 로케이션을 선택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S3에서 이제
그 버켓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레이크니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먼저 S3 로케이션을 저장을 하고, 여기에 이제 그 블루프린트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샘플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있어요.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올 수 있을지를 이제 체크하는 작업인데, 이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쓸 수 있고요. 이게 뭐 RDB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인크리멘탈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뭐 크라우드 트레일이라고 이제 로그가 남죠. 그 로그를 통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로드 밸런서 로그나 이런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크라우드 트레일이라는 로그 데이터를 한번 쓸 건데요. 3월 1일부터 추가된 크라우드 트레일 로그 데이터를 쓸 겁니다. 근데 이제 DB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매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 트레일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하게 만들고, 저장할 위치를 크라우드 트레일 버킷을 지정을 하고 DB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DB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임포트할 곳을 다시 찾아보면 이제 크라우드 자니시티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파켓 데이터 소스를 하고, 그리고 시간 단위로 뭐 데일리, 위클리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당장 지금 바로 처리를 해볼 거고요. 워크플로우 네임은 뭐 차이니시티로 하고, IAM롤은 이제 여러분들 글루를 매니지드로 쓰기 때문에 글루에 대한 모든 풀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블루프린트에서 AWS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이제 지금 로그가 쌓이잖아요. 이렇게 뭐 유저들 그 접근 로그 이런 것들이 쌓이는데, 접근 로그들을 이제 바로 S3로 이제 데이터를 옮길 수 있도록, 데이터 레이크 운영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니시티라고 하는 게 있었으니까 이제 먼저 요 것들을 이제 워크플로우를 스타트를 하죠. 그러면 이제 워크플로우를 스타트를 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그 글루에서 해야 되는 데이터 플로우 전체 작업들을 이렇게 한 방에 세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저 이제 글루에 가서 작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니시티를 보시면 여기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진 곳을 이제 들어가 보면은 AWS 글루라고 하는 이제 ETL 서비스 기능 안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그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뭐 트리거가 되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이것을 이제 S3에다가 저장을 해라라고 하는 이제 그 전체적인 플로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자세히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워크플로우가 형성된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이제 퍼미션 쪽을 봐야 되겠죠. 퍼미션 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의 모든 작업들을 세밀하게 특정 사용자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S3 유저라는 데이터에다가 DB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에 관련된 퍼미션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IAM 사용자들 중에 뭐 S3 사용자한테 뭐 특정 DB에 대해서 DB 생성, 그다음에 뭐 드랍, 알터 뭐 이런 이제 DB 그 퍼미션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정 테이블에 대해서 이게 실렉트를 할 거냐, 뭐 이런 리드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업데이트, 딜리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랜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스토리지 로케이션에 대한 부분, 이건 이제 브라우저를 해야 되겠죠. 할 수 있겠고요. 자,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서 테이블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CT 로그니까요. 뭐 대개 CT 로그는 그 크라우드 트레일 로그들이기 때문에 뭐 파켓 포맷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데, 스키마의 그 이제 커리를 스키마들을 이제 세팅을 해줘야 돼요. 되게 이제 크라우드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이블에 스키마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나 그리고 특정 유저가 어디에 어떤 서비스 접근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요거는 이제 그냥 조금 페이크 데이터로, 페이크 칼럼으로 이제 놓고 있는데, 실제는 그 크라우드 트레일의 그 파켓 데이터 포맷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 작업을 보시면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크라우드 트레일에 대한 뭐 ETL 작업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가지고 작업들이 바로 이제 자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금방 제가 만들었던 그 크라우드 트레일 작업들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들을 보면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테나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S3에 만약에 크라우드 트레일 로그가 이제 쌓였으면 여기서 바로 우리가 쿼리를 던져 가지고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CT 크라우드 트레일 요거는 이제 좀 다른 분의 그 데모 영상을 가져온 건데요. CT 크라우드 트레일이라고 하는 그 로그에 보시면 뭐 이벤트 버전, 이벤트 타임, 뭐 이벤트 소스 요게 이제 정식 그 스키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대로 우리가 이제 쿼리를 던져서 어, 이 크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바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S3의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크라우드 트레일뿐만 아니고 RDB 뭐 이런 것들을 다 아까 레이크 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음, 글루를 통한 ETL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하고 바로 이제 아테나로 쿼리하고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레이크 포메이션의 간단한 데모를 보셨으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이크 포메이션의 주요 기능들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신 대로 AWS 글루의 모든 동작들을 자동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이크 포메이션이 글루하고 손쉽게 연결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블루프린트라는 게 있어서 ETL 작업을 할 때 메타데이터 스키마 파티션 관리를 위한 템플릿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한 4-5개 템플릿이 있었죠. 그걸 사용해서 손쉽게 분석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머신러닝 기반의 변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중복 제거, 데이터 중복 제거 같은 거 할 때 머신러닝 기반으로 훈련된 데이터를 세팅을 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데이터 카탈로그도 좀 더 손쉽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접근 제어, 뭐 세분화된 권한, 관리, 보안 담당자 권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블루프린트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그 워크플로우와 그 글루에 있는 글루 잡, 글루 크롤러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한 방에 세팅해주는 그런 아주 멋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면은 다양한 어떤 블루프린트를 통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계학습 기반의 데이터 변환인데요. 아까 보시면 이제 그 ETL 자압 밑에 ML 트랜스폼이라고 있었잖아요. 여기 머신러닝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기계학습 트랜스폼인데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작업을 할 때 뭐 중복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변환을 좀 그 자동으로 이제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랜스폼을 넣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라벨링을 많이 이건 이제 라벨링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라벨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이제 S3에 업로드를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데이터 변환, 기계학습 기반의 데이터 변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하고 메타데이터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테이블, 그 테이블에 그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소유자나 관리자 같은 뭐 정보를 데이터 테이블 속성에도 추가해 가지고 할 수 있고 데이터 민감도 수준이나 뭐 그 로우 데이터 정의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속성으로 추가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하나씩 그 데이터 스키마들을 업데이트한 걸 보여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에서 데이터 스키마를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바로 그 스키마가 아테나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근 제어, 네,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그다음에 S3 로케이션 접근 제어, 테이블 접근 제어 이런 모든 접근 제어들을 퍼미션을 할 수가 있고요. DB의 뭐 생성부터 해서 테이블이 뭐 드랍하는 거, 그다음에 테이블을 셀렉트하고 인서트하고 이런 부분들도 아주 세밀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특정 유저들한테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 권한을 뺏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데이터 레이크 뭐 로케이션 단계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레이크 로케이션에 S3 버켓 등록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루프린터로 해서 데이터 로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용자 권한 설정하고 이런 것들 있고요. 기능으로. 그리고 이제 데이터 질의하고 뭐 보안 감사하는 기능이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데모로 보여드렸던 것을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그 레이크 포메이션에 가셔가지고 S3 버켓 선택하고 아까 AWS 크라우드 트레일 정도의 어떤 뭐 크라우드 트레일 데이터들은 계속 들어오는 로그 데이터니까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테이블 만드셔가지고 애독하게 그 아테나로 한번 질의해 보시는 데모를 한번 직접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레이크 워크샵 실습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제가 좀 한국어로 되어 있는 그 실습 가이드라서 꼭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가이드를 따라 하시면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크 포메이션하고 그다음에 뭐 AWS 글루, 그다음에 아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요 실습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AWS 레이크 포메이션을 활용한 데이터 레이크 구축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